네, 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바로 방송을 켰는데요. 빠르게 핵심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정말 정신이 없는 하루였는데요. 장중에 7천까지 앞뒀다가 결국 6,448까지 밀리고 결국 다시 올라와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루를 지켜낸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이 주 종목이 하단을 받쳐졌고 결국 삼성전자도 3%의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수급을 보면 눈에 띄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개인은 5조 원을 넘게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던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받아내면서 지수 전체를 지켜낸 건데요.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고 새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ADR 상장 가능성을 관련 은행들과 예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얘기 자체가 힘을 받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늘 장에서 왜 삼성전자가 이 지수를 지켜줬는지, 그리고 ADR 얘기가 왜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내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총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도 한 번씩 잊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같이 수익 극대화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댓글로도 삼성 화이팅, 김프로 화이팅 한 번씩 응원의 댓글 달아주셨다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14거래일 동안 무려 20% 가까이 빠진 급락장을 겪은 뒤라 투자 심리 자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도 장중 한때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구간이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심했고요. 외국인도 오늘 삼성전자를 100만 주나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반도체 업황 자체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도 아직 완전히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오늘 매도로 돌아선 거라 겉으로 보면 부담스러운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보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도한 것과 비교해서 기관은 무려 500만 주를 매수한 건데요. 매도 물량의 5배에 달하는 이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받아준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이 저가 매수 의지로 봐야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흐름, 외국인이 매수해서 격정되는 게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이 기관의 매수세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이 삼성전자의 ADR 상장 관련 소식도 봐야 하는데요. 관련 은행들과의 이 예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단계고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게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글로벌 투자자의 이 접근성이 넓어지면 그동안 눌려있던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기관이 500만 주나 매수한 것도 이런 재평가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확정된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가전, 모바일 같은 소비자 사업 비중이 크고 미국 상장 시 집단 소송 같은 이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 이슈도 상장 구조를 짜는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는 오늘 당장의 근거로 쓰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가 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변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현금이 남아있으실 텐데요. 저번에 밑꼬리가 달렸던 구간들에서의 이 매수 타이밍과 밑꼬리 구간에서의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내일 오전장부터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 나올 때 나눠서 쓰시는 걸 고려해볼 법한 자리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오늘의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0만 주를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그 5배에 달하는 500만 주를 순매수하면서 결국 지수 반등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여기다 장마감 후 나온 ADR 상장 관련 소식까지 감안을 하면 오늘 기관의 대규모 매수, 그냥 저가 매수가 아니라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까지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계신 분들은 오늘의 이 변동성에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세워두신 기준을 그대로 밀고 가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현금을 일부라도 확보해 두신 분들은 오늘 밤 발표될 CPI 결과를 확인하시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고, 지금 현금만 들고 계신 분들도 내일 장 초반에 분위기를 보시면서 조금씩 나눠 담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주 마지막 이벤트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그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런 이유로 내일 CPI 결과를 확인하시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물론 아무 데서나 따라붙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절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근거들을 보시고 새로운 이슈들까지 체크하신 다음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신 뒤에 분할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혼자서 이 흐름을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단에 번호를 하나 잠깐 띄울게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3436-7531. 이 번호로 삼성 두 글자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장 시작과 동시에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수가 있고, 오늘 말씀드린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가 계신 분들께는 추가 매수, 아직 관망하고 계신 분들께는 신규 매수 타이밍까지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다는 거죠. 정확히 내일 CPI 발표와 ADR 관련 후속 소식, 이 상황에 맞춰서 대응 전략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 지킬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 타이밍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응만 잘한다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생각과는 반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엔 이 본업이 있으시니까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는 이 본업 때문에 매수 타이밍 자체를 생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한다면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저 김프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과거에 여러분과 똑같은 이 막막함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던 시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식을 했었는데요. 워낙 우량주니까 시간 지나면 알아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텼었는데, 이게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까 계좌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일상생활조차 집중하기 어려울 만큼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주식이 먼저 올랐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로봇이 된다, AI가 뜬다 하면서 대기업 투자 뉴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갔었는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남들이 다 그런 뉴스에만 관심을 가질 때 이 2022년 말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2차전지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된다는 악재 뉴스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제가 주목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는 이미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늘어나는 인프라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고, 결국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이 배터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대한 산업의 방향성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다 라는 명확한 결론이 섰던 겁니다. 결국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남들이 다 포기를 할 때 2차전지 하나에 철저하게 집중을 해서 2023년에 계좌 손실을 메꾸고 빠르게 회복해냈었죠. 하지만 이 2차전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기업마다 들고 있는 기술력들이 다 다르고 주가가 흔들리는 이 등락폭도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제가 겪었던 이 시행착오를 좀 피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특별한 이 선물도 하나 준비해 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님들만큼은 꼭 이 선물까지 함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요즘 굉장히 핫한 이 AI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그런데 이 AI가 사용되는 곳이 굉장히 또 많고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해져서 이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바로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난을 해결하려고 발전소를 더 지으려면 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내일 전기가 모자란데 10년은 너무 길죠. 그래서 오늘 가져온 게 가상발전소인데요. 이 가상발전소는 정부와 기업도 큰 관심을 보이는 핵심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상발전소는 뭘까요? 실제로 발전소를 짓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기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의 남은 전기들을 AI가 모아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절약해야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발전소를 무작정 지을 수 없다면 있는 전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쪼개서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상발전소가 앞으로의 시장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에서는 일본에서 가상발전소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제주도에서 이미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중이죠. 결국에는 이 가상발전소, 즉 VPP 사업이 미래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도 무려 5년 전부터 이 가상발전소를 준비해온 특정 종목 한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막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들 때 이미 5년 전부터 대기업들과 인프라 구축을 마쳤고 범용성 또한 한 가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상가, 공장,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까지 서로 다른 에너지를 컨트롤하는 독보적인 통합제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효율을 뽑아내는 기술력이 시장 평균보다 이미 30% 이상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분산에너지 특화 사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전국에 깔리게 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이 수익의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정말 공들여서 분석한 이 종목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 010-3436-7531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분석한 리포트와 함께 종목명까지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있고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